안녕하십니까 부모님. 이번에 2021학년도 고2 잠실고 내신을 맡게 될 문광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2021학년도 고2 잠실고 내신을 맡게 되어서 잠실고 고등학교 2학년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출제 경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고등학교 내신 시험 범위의 특징은 이제 교과서 본문 2개, 괄호 시험 범위가 이제 편성이 되고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 모의고사 1개 중 많은 지문이 시험 범위로 포함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높은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실고 서술형으로는 어떤 한 유형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고2 내신, 이제 내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중요 문장, 영작이라든지 지칭 추론 서술, 그리고 어법상 틀린 부분 고치기, 그 다음에 뭐 그냥 전반적인 내용 서술, 뭐 요약문 완성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엔 주로 이제 암기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 또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부분들도 지칭 추론이나 뭐 영작, 어법 이런 것들은 내용 파악과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그런 다른 학교들보다도 암기가 필수적으로 되는 그런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 암기를 위해서 DIB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암기북을 활용해서 내신 대비를 하면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학년 시험과 2학년 시험의 차이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듣기가 출제되지 않아서 독해 유형에 대한 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1학년은 작년 1학년은 조금 특이하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험 범위가 많이 조정되기도 했고 또 객관식만 출제되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또 이제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된 모든 지문이 시험으로 출제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에 좀 집중하면은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랬던 1학년 시험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2학년에서는 모의고사 듣기 문제를 변형한 듣기 문제가 출제됩니다. 대신 이제 기말고사에서 작년에는 2학년 이제 기말고사에서는 출제되지 않았고 중간고사에서만 출제됐습니다. 단순히 이제 암기해서 풀 수 있는 서술형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서술형도 나오고 있고요. 객관식 문제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1학년과는 달리 서술형 비중이 다소 높아진다라는 거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암기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시험 문제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출제 경향과 차이점에 따라서 어떻게 시험이 출제됐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도나 해당 연도 모의고사 스크립트 활용한 변형 문제 출제되고요. 뭐 듣기가 서술형이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험 전에 한두 번만 살펴보면은 만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듣기로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용상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찾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어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시험범위에서 다양하게 출제되고 뭐 잠실고 내신에서만 출제되는 막 되게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유형과 비슷한 그런 변형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완전히 이제 모의고사 유형과 똑같은 유형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모두 고르기가 나온다거나 여기서는 지금 4개였죠. 그래서 많은 어법적 그런 보기에 대해서 4개나 틀린 부분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쉽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저렇게 4개씩 고르거나 2개씩 고르는 객관식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1개씩만 고르는 어법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 조절이 조금 이제 상중하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유형과 비슷한 그런 유형도 나오지만 영영풀이를 활용해서 몇 가지 좀 독특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는 이 부분이 좀 모의고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시게 될 이 문제가 이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 문제. 그래서 이제
중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영영풀이로 학습을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A, B, C, D, E, F 이렇게 6가지 항목 중에서 보기에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영영풀이가 맞는 거, 제시된 영영풀이와 짝지어진 단어가 맞는 것을 찾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이제 짝지어진 보기에서 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영영풀이를 독해하는데도 약간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술형 한번 살펴보면요. 전형적인 내신 서술형이 주로 출제되지만 잠실고 내신만의 어떤 독특한 문제도 하나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중요 문장 영작, 직칭수론, 서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손필기 자료를 통해서 학습하면은 조금 공부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세부 유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영작하는 그런 평범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칭 추론하는 부분 서술인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서 지문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용을 찾아서 서술을 하는 건데, 조금 독특했다는 점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이 부분만 서술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작성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한 지문에 서술형이 2개가 걸쳐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영작과 요 지칭하는 부분, 영어로 서술하는 문을 이렇게 한 지문에 2개가 걸쳐 있는 그런 서술형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명인들의 격언을 활용하여서 다음 글의 주제와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라. 그러니까 이제 내용 파악, 독해력도 살펴보면서 그다음에 어휘력까지 동시에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본문에서 찾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소에 어휘 실력도 많이 있어야 되고, 이 시험 범위에서 나왔던 이 지문에 대해서 이해력도 상당한 이해력도 갖추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잠실고 내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시험 경향에 따라서 저희가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신 대비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좀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암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전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기출 문제 설명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출제가 될 것 같다 이번 연도에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완벽하게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자료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가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10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부터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문제로 또는 이제 혼자 과제로 해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암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니북으로도 제공해서 따로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교재나 또 학교에서 이제 책이 아닌 프린트로 나눠주는 부분들이나 듣기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료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나 어떤 빈칸 문제에 대한 자료 같은 경우에 이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 단어는 이렇게 이제 뜻이라든지 아니면 예문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빈칸 문제나 어떤 단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형 문제까지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작된 자료들에서 실제로 시험 문제로 출제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단순히 어휘 부분뿐만 아니라 서술형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런 교재들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쉽게 이제 풀어보고 대비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와 저희가 기초적인 자료들 이외에도 필기본, 깔끔하게 정리된 필기본을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컬러로 꼼꼼하게 적어놓은 필기본에다가 저희가 주제까지 정리를 해서
또 이게 핵심 내용은 또 한글로 서술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서술형이 나오다 보니까 핵심 내용들까지 저희가 가볍게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사항들까지 같이 결합된 그런 필기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흑백으로 하는 것이 아닌 컬러로 저희가 이제 깔끔하게 인쇄를 해서 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부분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부교재 또는 뭐 프린트물이나 아니면 다른 부교재 그리고 듣기까지 이렇게 저희가 필기본을 다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공된 필기본에서 선생님들이 정리한 이런 주제 정리됐던 부분이 실제 문제로 연결된 그런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직접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로 학생들에게 대신 대비를 할 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암기용 미니북이랑 손필기 미니북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 교재는 조금 크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책처럼 크기가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암기나 어떤 단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것보다 훨씬 적고 부피가 줄어든 미니북의 사이즈로 학생들에게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생들을 담당하는 그 개별 선생님마다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어도 수업을 한 번 더 들으면서 복습하고 싶은 학생,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이 전혀 수업을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이렇게 수업을 전부 다 이제 녹화를 해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올려서 학생들에게 이제 시청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그 경로나 통로를 통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싶을 때 저희가 이제 창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신 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긴 시간 동안 학부모님께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정말 열심히 분석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DIB의 내신 대비를 한 번 더 믿어주시고 저희는 믿어주신 만큼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대비해서 학생들이 좋은 결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